다음 달 30일 백중을 앞두고 전국에서 백중기도 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국사는 선망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위한 기도와 함께 승보 공양으로 백중 신행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수국사가 백중을 맞아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목표로 원정에 나선 수미산 원정대원들이 상월결사 정신을 새기며 다시 한번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수미산 원정대가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관 스님을 초청해 결사 의지를 다지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관 스님은 수미산 원정대를 불교 중흥을 위한 특수부대로 표현하며 사명감을 부여했습니다. 올해 만해대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제27회 만해대상 평화대상에는 전쟁에서 납치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구출해온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실천대상에는 홀몸 어르신과 한센인의 무료 진료를 30년 동안 실천한 곽병은 원장, 국내외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NGO 더 프라미스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문예대상에는 천냥희 시인과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전통문화 우수상품 공모전에서 빨간 목탁으로 대상을 수상한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이 이번에는 생활용품으로 두 번째 불교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자공스님의 두 번째 불교 굿즈 연꽃세상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목걸련 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공양을 올린 데서 유래한 백중. 다음 달 30일 백중을 앞두고 전국에서 백중기도 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자들은 이 기간 선망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제를 올리는 동시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공덕을 쌓는데요. 전국 사찰에서 백중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 수국사는 스님들의 노후 수행을 위한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후원에 동참하며 백중 신행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를 대표하는 사찰 수국사. 수국사가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 초제를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주지 호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중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호산 스님은 특히 목걸련 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백중의 의미를 설명하며 승보 공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종단이 되어야 되겠다. 극락세계 티켓을 이렇게 우리가 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만 지금 티켓을 구한 거야. 완벽하게 티켓을 구하려면은 이 반을 우리는 정진하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많은 봉사하고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그 반개의 티켓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호산 스님은 그 방편으로 조계종이 스님들이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개원한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생긴 이래로 살아있는 우리 많은 제가자들을 위한 복지센터는 많이 생겼습니다. 진작 해야 될 우리 스님들, 우리 불자들의 복지시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종단에서는 이걸 책임져야 된다. 진작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는 잘 돼 있지만은 성가복지는 아직 종단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개원한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조계종 직영으로 비구니 스님 간호사 등 불교 전문 의료시설로 인력을 충원해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또 스님들이 여법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해 종단을 넘어 요양병원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수국사 신도들은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후원에 적극 동참하며 실천으로 백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자님들이 많이 동참해서 요양병원이 좀 더 스님들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님들께 공양 올리며 참회와 정진 의지를 다지는 백중. 수국사 사부대중은 스님들이 오롯이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에 동참하며 백중 신행을 실천하고 종단 최초의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탰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원정에 나선 수미산 원정대원들이 상월결사 정신을 새기며 다시 한번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수미산 원정대가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을 초청해 결사 의지를 다지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수미산 원정대를 불교 중흥을 위한 특수부대로 표현하며 상월결사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있는 108원령문을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길 당부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수미산 원정대의 첫 단추를 끼웠던 1기부터 수계식을 앞둔 5기까지를 아우른 140여 명의 수미산 원정대 도반들이 봉은사 법왕루에 모였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이자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장이기도 한 돈관 스님이 법석에 올라 법문을 설했습니다. 상월결사 108원령문을 주제로 한 법문에서 돈관 스님은 법문에 앞서 수미산 원정대 도반들에게 108원령문이 담긴 다포를 하나씩 나눴습니다. 스님은 수미산 원정대가 상월결사의 정신을 실천해 한국 불교의 위기를 극복할 특수부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차가운 땅을 결사의 마음으로 걷는데 수미산은 뭐 최고의 산 아니에요? 갈 수 없는 또 상상의 산인데 그 산을 오르는 원정대니까요. 결사 부대예요.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서 시작된 108원령문에 대해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1번부터 52번까지는 3기의 사성제, 팔정도 등 교리에 입각한 내용이 53번부터는 생활불교, 전도선언, 화엄사상, 불교 중흥 등 상월결사가 지향하는 실천불교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8원령문은 인도순례 정신과 체계적인 또 구성, 또 불교 기초로 한글로 번역된 이 한 번 한 번 오체투지할 때마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글귀들, 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글귀로 되어 있습니다. 참회의 밭은 그만 갈고 원력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뜻이 반영돼 원령문은 격려, 권유의 느낌이 주를 이루는 능동적 발언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추상적 표현을 최대한 배제하고 쉽고 구체적인 우리말로 쓰여 쉬운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이면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중생을 제도한 뒤에 부처가 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처럼 이 108원령문을 해주 스님의 정말 원력으로 이 원령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석한 수미산 원정대 도반들은 108원령문 다포를 펼쳐놓고 돈관 스님을 따라 원령문을 읽으며 이에 따르는 실천적 신행 생활을 다짐했습니다. 수미산 원정대 5기 수계식은 다음 달 26일 봉행하며 이어 30일 6기 입학식을 통해 새로운 도반들이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길을 나서게 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만해축전 추진위원회가 제27회 만해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평화대상에는 우크라이나의 NGO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우크라이나가 선정됐습니다. 세이브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납치된 어린이 청소년을 구출하는 단체로 현재까지 9만 명의 난민에게 장단기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7차례에 걸쳐 123명의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 점령지에서 구출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천대상 의료복지협동조합 밝음의원 곽병은 원장은 30여 년 동안 원주에서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을 돌보고 안양 성나자로 마을에서 한센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등을 해왔습니다. 실천대상 공동수상인 더프라미스는 국내외 지진, 태풍, 전쟁 등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불교계 대표 국제구호 NGO로 네팔, 미얀마,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재난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문예대상 수상자 천냥이 시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시인으로서 젊은 날의 상처를 진솔한 언어로 풀어내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예대상 공동수상자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은 세계 주요 영화제를 석권하는 K무비 개척자로 영화 불모지였던 부산에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를 탄생시킨 공로입니다. 만해축전의 백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지난해 전통문화 우수상품 공모전에서 빨간 목탁으로 대상을 수상한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이 새로운 불교 상품으로 이번에는 생활용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공스님의 불교 굿즈 제2탄 연꽃 세상이 또다시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붓이 몇 번 지나가자 하얀 접시 위에 마법처럼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납니다. 여기에 유약을 입히고 구워내니 고운 빛깔의 도자기가 완성됩니다. 빨간 목탁에 이은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의 두 번째 불교 굿즈 연꽃 세상입니다. 절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살님들이고 또 부엌에서 항상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그릇 종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접시로도 쓰고 또 하나 갖다 놓으면 집안이 또 화려해지는 이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상품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컵이나 접시 등 생활용품에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독특한 모양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진흙 속에 핀 연꽃을 상상하며 잠시라도 즐거움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사인이 저게 한자로 즐거울 낙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건데 사람들이 항상 보고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보다 친근하게 알리는 동시에 사찰의 품격이 담긴 특색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불교 굿즈를 만들고 있는 자공스님. 스님은 경내 찻집 다성원을 리모델링해 작품을 전시하고 직접 작업도 하며 송광사 방문객과 매일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제품들 또 일반인들이 만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가장 불교적인 거, 또 우리 절에서도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한 것들. 불교를 알리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놓았던 붓을 다시 들게 됐다는 스님은 부족한 솜씨지만 좋게 봐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행자가 공부 안 하고 의문짓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미안하고 창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문화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물 마시는 일상의 매 순간에도 연꽃을 보며 불교와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교 상품을 만든 자공스님. 작은 붓 하나로 불자들 마음에 연꽃을 피워내며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교 문화재 보고 전통 사경을 주제로 김경호 사경장을 비롯한 43명이 43점의 사경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70%를 차지하는 불교 문화재. 이 가운데 국보 40여 점과 보물 200여 점이 사경 유물로 사경은 불교 문화재 보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사경연구회가 18번째 전시회 한국사경연구회원전을 개최했습니다. 정연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감지 위에 한자 한자 써내려간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금빛으로 환하게 빛납니다.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정성스럽게 금리로 옮긴 행호 스님의 사경 작품입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예술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경연구회가 18번째 회원전을 열고 지극한 정성과 오랜 수행의 결정체인 사경작품 43점을 대중에 선보였습니다. 붓끝 0.1mm의 집중이 조금만이라도 흐트러지면 선이 삐뚤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자유자재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상태에서 적게는 100시간, 많게는 1000시간, 2000시간 그 상태로 쭉 유지가 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사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예술품이고
그래서 진신사리를 대신하는 법신사리가 된다. 전시는 불교 문화재의 보고, 전통 사경을 주제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외에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사경 등 다양한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문화재의 보고 가운데 하나인 전통 사경은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와 예술입니다. 그 문화와 예술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사경연구 회원님들이 보고이지 않나. 그야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경 행자로 또 정진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또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70%는 불교 문화재가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국보 40여 점, 보물 200여 점이 사경 유물입니다. 행호 스님은 이번 전시가 귀중한 한국 불교 예술품을 함께 나누는 동시에 불교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고의 집중을 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일신, 한마음, 다 모든 것을 방아착한 상태에서 사경을 하기 때문에 그 산매 속에서 얼마나 한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정성을 다해서 사경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접하듯이 이렇게 사경 작품을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 문화의 정수를 담아낸 이번 전시는 한국 사경 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대중과 나누며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구선 스님이 1년 6개월 만에 무량의경과 묘법 연화경, 보현 보살행 법경 등 법화 3부경 강설 6건을 완간했습니다. 법화 3부경이 우주와 우주를 넘나드는 멀티버스라는 독특한 해석을 내놨는데요. 구선 스님은 깨달음을 이루는 교육 체계를 만들고 우주시대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사상 체계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설하신 최후의 경전인 법화 3부경. 그렇기에 부처님의 평생의 설법이 요약되어 있고 마지막 가르침이 수록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태구종 구선 스님이 무량의경과 묘법연화경, 보현보살 행법경 등 법화 3부경 강서를 완간했습니다. 완간까지 하루 16시간을 작업하며 보낸 1년 6개월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16시간을 작업을 했어요. 원고 작업은. 잠을 한 3시간 정도 잤어요. 잠도 안 와요. 그렇게 재밌어. 구선 스님은 법화 3부경은 우주를 넘나드는 멀티버스라며 독특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법화 3부경에서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절차 이외에 놀라운 기술 문명에 대한 가르침들이 설해져 있다. 시공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방법에서부터 시공을 리셋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우주와 우주를 넘나드는 멀티버스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다. 구선 스님은 법화 3부경의 첫 번째 경전인 무량의경은 처음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등각도를 이루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경전인 묘법연화경은 묘각도에 이르는 방법과 묘각도 이후에 진행되는 수행 절차에 대해서, 마지막 경전인 보현보살 행법경에는 육근 청정을 성취한 행자가 육근 원통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설하고 있다며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인 만큼 소중하고 희유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선 스님은 법화 3부경은 그 자체가 완벽한 사상 체계이고 기술 문서라며 우주시대 인류가 나아갈 사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는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 쓰여졌으면 하고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인류가 저 우주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그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상 체계 또는 그런 기술 문서로 법화 3부경 강서를 비롯해 20여 권의 책을 저술한 구선 스님은
법화 3부경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한 금강산매경 강설 지필에도 착수했습니다. 한편 구 선스님은 오는 10월 법화 3부경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예고 없이 쏟아지는 폭우, 그리고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염이 반복되고 있는 올해 여름. 이 불편한 날씨를 피해 휴가 생각하고 계신 불자들을 위해 오늘부터 매주 한 차례 여름 휴가 기간에 가볼 만한 사찰을 추천해드립니다. 서울은 물론 여름 대표 휴양지에서도 잠시 들러 몸과 마음을 쉬어갈 만한 사찰. 오늘은 장렬하는 태양과 바다, 바람을 품은 부산 대표 여름 사찰, 부산 해동 용궁사를 소개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화엄사 말사로 관광 사찰에서 순례와 기도 사찰로도 일신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긴 장마에 맑은 하늘, 가슴 뻥 뚫리는 바다가 더 생각나는 올해 여름입니다. 부산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 있다면 1년 365일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 해안 사찰, 해동 용궁사를 추천드립니다. 부산 대표 관광 사찰로 유명한 용궁사는 2021년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말사로 등록되며 기존의 관광 사찰 이미지에 더해 순례, 기도 사찰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동해의 맑고 웅장한 풍경이 수려한 경관과 전각들이 어우러진 용궁사는 SNS를 통해 여름 휴가 부산을 방문한 이들에게는 꼭 한번 방문해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바로 바다하고 이제 인접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도 볼 겸 그리고 해동 용궁사만의 그 기운, 용의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수많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용궁사로 가는 길은 12지상이 호위합니다. 자신의 띠와 같은 12지상 앞에서 소원을 비는 일은 용궁사에서 올리는 첫 번째 기도가 됩니다. 대나무 터널을 지나 탁 트인 바다를 마주한 대웅전과 광명전, 지하 법당을 참배하고 해수 관음대불이 모셔진 전망대에 오르면 시원한 바다를 맞으며 기장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여기를 안 와봤는데 여름 휴가 때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와야겠다. 겨울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은 더 아름다워요. 여기 용궁사가. Le temple est vraiment magnifique. On se sent vraiment bien ici. La mer est juste magnifique. C'est vraiment beau. 최근 기장 해안가를 중심으로 조성된 다양한 관광지도 용궁사에 들러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궁사와 기장 바다를 잇는 갈매길 트레킹 코스는 인기 코스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해가 뜨기 전인 새벽에도 용궁사는 다양한 매력으로 열려 있습니다. 저희 해동 용궁사 소원들 카페라고 하는 데서 바다를 장대 비가 쏟아지는 그 바다를 볼 때 아주 정말 운치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출도 정말 용궁사만의 그 일출이 장관입니다. 올 여름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해안 사찰 해동 용궁사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